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4월 28일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을 맞아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에서 뜻깊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평화사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여러 평화사상들에 대해 배우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보는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이날 한국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역사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종교평화학자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지난 대각개교절에 원광대학교에서 한국의 평화사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발표였습니까? 네, 제목 그대로긴 한데요. 평화라는 말을 곳곳에서 많이 하지만 정작 평화가 뭔지, 또 평화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또 이런 평화의 개념과 방법론들이 왜 서로 자꾸 부딪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요. 예를 들면 이렇죠. 평화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의 유리한 평화를 상상하고 북한은 북한의 유리한 평화를 상상하다 보니 서로 부딪혀요. 예. 한국 안에서도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 입장 차이가 크잖아요.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평화와 중국의 평화가 부딪혀요. 한국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가 부딪혀요.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도 부딪히고 한국과 일본도 부딪히고 한국과 북한도 부딪히고 이런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평화라는 말도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얽히고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하는 일들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평화라는 말은 많지만 평화롭지 않은 사회와 세계가 지속되는 건데요. 지난번 대각개교절 발표에서도 사실 평화라는 게 다양성의 수용과 조화의 과정이다 라고 보았고, 사실 그 내용은 한국의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요약을 좀 해봤고, 이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이 대립하고 또 대화해온 역사도 있는데 이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관계를 잘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한국의 오랜 평화 사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주로 나눴었어요. 예. 자, 지금 세계가 평화롭지 못한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이제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북한도 이제 자기 방식대로의 평화를 외치고 그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평화사상이란 무엇일까? 우리 한반도의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평화사상이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평화사상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가령 단군 신화를 보면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 땅, 인간을 조화시키고 서로 화합하는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정리하고 유출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라의 그 천재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최치원도 보면 신라의 오랜 정신으로 풍류라는 말로 집약을 했거든요. 예. 근데 풍류란 말은 수용과 조화의 자세와 능력이에요. 신라인들은 옛날부터 다양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불선인데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포함 삼교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마주쳐서 조화해왔다. 이게 접화군생인데요. 이 한마디로 다양성을 꽃피우는 역량이 있었다고 최치원도 그런 기록을 남겨놨죠. 이 큰 틀에서 오늘의 언어라면 이게 평화사상이에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최고의 사상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원효 스님을 꼽는데 원효의 사상 핵심은 화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쟁은 논쟁의 조화 이런 뜻이거든요. 예. 더 풀면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학설과 이론을 화해시키고 화합하는 논리를 끝없이 얘기했어요. 유세훈으로하면 또 화쟁이란 말은 평화에 대응하는 정말 한국적인 언어기도 하죠. 조선시대로 들어와도 그래요. 퇴계 이황 같은 분은 이익이,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를 중시해요. 리죠. 보편적 원리를 중시하면서 다른 것들을 차별이 아니라, 요새언어라면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보고서 그 차이 속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는 그런 인간론을 견지해요. 또 당시 우리 동남해안에 한반도의 동남쪽 해안가에 일본인 왜구라 그랬죠. 왜구가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원리적 차원에서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왜구도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원칙적으로는 평등한 인간론을 펼쳐요. 예. 온불교에서 동원도리, 삼동율 중에 동원도리와 비슷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사회동포적 자세랄까요. 뭐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지는데 조선 후기의 정조 임금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으로 탕평책을 주로 펼쳤고, 탕평이란 말은 요새 정치권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좀 좁히면 탕평책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준론 탕평과 대동 탕평. 그러니까 준론 탕평은 소통해서 당파 갈등을 조정하고 관용을 사회통합의 원리로 삼는 방식이고요. 대동 탕평은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 자체를 해소시켜서 전체적으로 정의와 질서를 이뤄가야 된다는 정책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론 탕평과 대동 탕평은 요새 평화학, 이른바 평화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갈퉁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준론 탕평과 대동 탕평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미 우리 300여 년 전에도 같은 생각을 정조 임금이 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산 정약용도 전쟁이나 무력은 피해야 하지만 만약에 피치 못하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평화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가졌고, 당시 조선이 국가를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4대 교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봤거든요. 4대 교린은 힘 있는 나라는 존중하지만 그 밖 이웃들과는 잘 교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이런 입장들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를 두루 원만하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다산의 평화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네.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뤄봤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여러 한국의 평화 사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단군부터 최치원, 원효, 퇴계, 율곡, 정조, 정약용까지 이렇게 네네. 한국의 역사 속에 녹아 있는 평화 사상들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몸속에도 녹아져 있는 평화 사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옛날 언어가 아니라 여전히 전승되는 언어들이거든요. 예. 그것을 전승해온 주체가 사실 또 종교기도 해요. 가령 평화를 전승해 왔는 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교,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평화의 종교죠. 근데 그 전승 과정에 끝없이 다른 욕망들과 얽히면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효나 퇴계, 다산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불교도이기도 하고 유교도이기도 하잖아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가령 동학의 2대 교전 해월 최시영 선생 같은 분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중시하면서 그러려면 인간의 마음 자세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수심정기 혹은 심화기화, 즉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 잡아야 되고 마음과 기가 모두 조화로워지는 상태,
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천도교를 통해서 계속 전승되고 있잖아요. 네. 사인여천 이런 말,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 또 인오동포, 나와 너를 같은 근원으로 여기고 물오동포, 사물과 나도 심지어 같은 근원이라거든요. 이런 식의 보편적 생명사상, 이건 한국적 평화사상이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세계 보편적 윤리의 근간이 될 만한 사상들이죠. 그런 거 보니까 요사이 한국 사회와 한국인 속에도 계속 뿌리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상들인 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의 한국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평화 사상들은 또 종교에 기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 한반도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평화 사상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 역사 속에 있었겠죠? 그렇죠. 가령 전봉준 장군 경우 그분은 기본적으로 동학교도이고 동학농민운동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보국안민이에요. 전봉준 선생의 그 기본 정신은 보국안민인데 나라를 도와서 도우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도와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 편안히 한다는 뜻인데 백성을 편안하게 누가 하냐? 따지고 보면 결국 백성 자신이 하는 거예요. 보국안민이라고 할 때 민에 의한 혁명, 그러니까 보국안민도 농민에 의한, 민에 의한 혁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민초들이 어려워지는데 그렇다면 민초들 스스로 일어나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들의 생명이나 생업이나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봉준의 생각이었는데 일종의 사회적 평화를 꿈꾸었던 거죠. 이게 한국 근대의 한국에 들어서기 직전에 동학농민혁명은 정말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런 거 기본 정신이 종교적 정신이기도 하고 평화의 정신이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평화 사상을 말하고 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 발표하신 한반도 평화 구축의 역사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평화의 해법도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지금 한민족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좀 어떠한 평화 사상을 바탕으로 좀 가져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화해를 이루려면 역사적 공통성 혹은 통일을 향한 지향성을 좀 공통적으로 확대해 가야 될 텐데요. 특별히 남북 간의 민족적 동질성이나 민간 영역에서의 공통성 같은 것을 서로 느낄 때 실질적인 힘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보면 아까 당군이나 얘기도 했습니다만 고조선의 설립 이념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인데요. 널리 세계를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홍익인간 사상은 남한과 북한 간의 공통적이면서도 제가 보건대 굉장히 대안적인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예. 홍익인간이란 말은 고조선의 건국정신인데 사실 북한도 단군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면서 북한의 기원을 고조선에게까지 조급하고 단군이 우리 민족의 원시조다라고 교육을 해요. 이런 북한의 사회 분위기하고도 적절히 어울리죠. 그리고 근대 평화사상하고도 어울리고 널리 세계와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정말 평화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북한에서는 일부 형식적인 측면은 있지만 청우당, 천도교 청우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 노동당만이 아니라 청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는데 아무튼 이 청우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나 천도교인의 독립정신을 중요한 역사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겹치죠. 동학농민혁명의 보국안민, 천도교의 인내천 같은 백성 중심의 사유, 인간 중심의 철학을 또 북한의 주체사상과 연결시키는 연구와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 이렇든 저렇든 원칙적으로 보면 인간 중심주의 철학이거든요. 네. 인내천하고도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런 정교한 사상만이 아니라 또 남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유교 중심의 질서 혹은 점술, 전복과 같은 민간 신앙의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외형적인 일감은 제가 보건대 단박에 사라질 거라고 봐요. 적어도 남한에서만이라도 남북 간의 기층적인 상통성에 대한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야 최소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북한에도 지난 역사 동안 우리 남한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평화의 정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이렇게 종교인들부터 이렇게 좀 대화하는 그런 일들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처한 위기도 있잖아요. 그 미국과 네.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미국 편에 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평화 사상이 있을까요? 아까 그 정약용의 4대 교린 정책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 중강대국, 그러니까 명청 이런 교체기에 이 강대국을 존중하면서 그 밖에 이웃,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이웃이라 그러면 일본 혹은 여진이나 ryukgu, 오늘날의 오키나와죠.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이들과 교류하는 정책을 정약용이 중시했는데 사실 여전히 불가피한 자세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옛날엔 조선 옆에 강대국은 중국뿐이었는데 지금은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다 모두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들과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가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권을 멀리하면서 너무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거 있는데 사실 평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평화라는 게 한편에서는 평화라는 게 이런 거죠. 상처와 갈등 같은 폭력을 좀 한편에서는 줄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평, 조화 이런 긍정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평화가 타자에게,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거나 상처가 되면 평화가 아닌 거죠. 예. 한국을 위한다면서 북한을 몰아붙이거나 미국 한편을 맺으면서 중국과 은근 적대하거나 하는 것은 위험해요. 평화적이지도 않아요. 외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실리적이면서도 여기에 평화학적 관점을 더해서 가능한 외교 상대국, 즉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상하고 두루 교류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5,100만 명, 북한까지 하면 8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또 동아시아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이럴 때 평등이나 조화 같은 이런 긍정적 가치를 다른 국가에까지 좀 확장시키는 정책이 평화적 정책이죠. 네.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자기 집단 중심적이거나 편향적으로 가면 그 부메랑이 반드시 또 한국에게 돌아와요. 그런 사실을 한국의 오랜 평화 사상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봐요. 예.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정책 참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한국의 여러 평화 사상들이 있었고 이렇게 외교도 참 잘했던 역사도 있고 이런 한국의 평화 사상들이야말로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진 평화 사상이고 한반도 상황에 또 잘 들어맞는 평화 사상들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자분들께 좀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의 연장이긴 한데요. 종교가 평화를 전승해온 주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실에서 보면 종교도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나 자기 집단에 유리하게만 행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세속화한 사회의 어떤 이익 집단 아닐까. 뭐 이익 집단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추구한다 이런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만 중시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교단화한 종교가 자꾸 이익 집단화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근데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그 집단 안으로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양심적인 시민사회랄까, 양식 있는 시민사회 전체로부터는 좀 거리가 멀어져 간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체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 종교적인 개조, 그 가령 그 동원도리와 같은 이 인간 전체를 보편적 근원을 그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선구자분들의 이 본연의 모습을 살려가면 참 좋겠고요. 그것이 결국 평화입니다. 나와 너가 두루 이익되게 잘 사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네. 종교가 그런 쪽에 기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각 종교에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교라든지 또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네. 또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양심이랄까요? 또 정의로움이 살아있고 그런 우리 종교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마음도 깨워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나라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언제나 있었고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종교든 평화든 그 기본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고맙습니다. 자, 보훈교육연구원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카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종교평화학자 이찬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